반등을 해서 집값이 쭉 다시 올라가면 어떡하냐? 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엄청 빨라요. 2023년이 시작되자마자 벌써 정부에서 규제를 싹 풀기 시작했는데요. 강남 3구라 지칭되는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구와 그리고 용산구까지 이렇게 4개 구를 제외하고는 서울의 규제 지역을 싹 풀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이 서울의 4지역만 규제 지역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정부에서 제발 집 좀 사주세요 라고 스탠스를 좀 바꾼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어떤 규제가 풀리는지 좀 알아보고요. 무주택자나 유주택자나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제 생각을 간단히 한번 공유해 볼게요.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좀 바쁘시더라도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따라오세요. 자, 2023년이 시작되자마자 1월 3일에요. 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를 통해서 23년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현 규제 지역을 파격적으로 해제했거든요. 전국에 퍼져 있던 규제 지역을 다 해제하고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만 남겨뒀었는데, 이렇게 강남 3구와 용산만 제외하고 다 풀었다, 다 풀었다. 요게 요 내용이고요. 언제부터 적용되냐? 효력 발생일은 23년 1월 5일이다. 날짜 기억하시고요. 다음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제는요,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해제된다. 이게 왜 중요한 내용이냐면요, 이제 요 지역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분양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비싼데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그 비싼 분양 가격이 그나마도 상한제를 적용해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없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분양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앞서 이 말씀을 안 드렸구나. 지금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제외했지만 지금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이 지역도 머지않아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지역에 있는 민간 택지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양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를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는 그냥 이제 분양 안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분양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새 아파트의 절대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떤 이유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 문제가 아니고 분양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 절대 가격에 맞춰서 임대 가격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새 아파트의 분양 가격도 올라가고 이거에 맞춰서 임대료도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면 이 주변에 있는 기축들, 기존 주택들, 이곳들의 가격들은 어떻게 될지 이 부분 이제는 이 부분을 계속 고민해 보셔야 돼요. 특히 무주택자분들이요. 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 효력도 규제 지역 해제와 마찬가지네요. 23년 1월 5일부터. 그러니까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전매 제한을 풀어준다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인지 아닌지를 나누고 공공택지인지 아닌지를 나누고, 그리고 시세에 대비해서 분양 가격이 얼마나 싸게 나왔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당첨된 집을 팔 수 없는 전매 제한 기간을 5년, 3년, 5년, 8년 뭐 이렇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년을 잡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복잡했었는데 이제는 요거를 요렇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요렇게 공공택지나 규제 지역은 전매 제한 기간을 3년으로, 과밀 억제 권역은 1년으로, 나머지는 6개월. 요게 수도권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비수도권의 공공택지나 규제 지역은 1년, 광역시는 6개월, 나머지는 전매 기한 없음.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파격적인 거예요. 헷갈리실 만한 내용이 요 과밀 억제 권역이죠. 요거는 경매하시는 분이나 법인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여기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도권의 어떤 지역에 어떤 산업이 집중되고 그래서 인구가 집중되는 거, 이런 것들을 막고 적절하게 분산시키기 위해서 뭐 만들어 놓는 그중에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있는데, 요거 한번 검색해 드릴게요. 지도에서 보면 요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1년이라는 거죠. 1년. 나머지는 6개월.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이제 소급 적용이 된다. 지금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 있잖아요. 전매 제한 기간이 남아있는 분들, 이분들은 이제 6개월에서 1년이 지났으면 전매가 된다는 거죠. 된다는 거. 이것 때문에 진짜 답답하신 분들 많았을 텐데 참 잘 된 일이고요. 이건 언제부터냐면
23년 3월경에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 그러고요. 이때 법령이 개정되면 소급 적용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요 기간 맞춰가지고 요 기간이 지났다 그러면 내가 전매를 할지 안 할지 요거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요. 그리고 참 반가운 얘기다. 요 얘기도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거주 이전의 자유를 너무나 억압한다고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 그건데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으신 분들이 당첨된 주택에 꼭 살아야 하는 실거주 의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대출 때문에 입주해야 되는 그 입주 의무 말고 분양 가격을 인근 시세 대비 얼만큼 싸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의무 거주 기간이 5년, 3년 뭐 이렇게 정해져 있던 요 의무 거주 기간이요. 요거를 없애준대요. 요거를. 그리고 이것도 소급해준대요. 소급.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영상에서 뭘 말씀드리면은 A가 나오면 뭐 A-1은 어떻고 A-2는 어떻고 A-3은 어떻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이제 간단해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 앞으로는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아파트와 공공재개발의 일반 분양부는 실거주 기간이 없어진다. 근데 언제부터? 주택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요거를 빨리 발의해서 신속하게 없애줄 건데 요게 개정이 되면 어차피 소급 적용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첨돼서 실거주 의무 기간에 있는 분들 이분들도 이제 이사 가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너무 좋죠. 이제 이사가 좀 자유로워지시겠네. 그리고 네 번째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격 기준을 폐지한다. 이것도 아주 기분 좋으면서도 생각할 부분이 좀 많은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분양 가격이 9억을 넘어서면 중도금 대출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요걸 요번에 12억으로 올려줘서 이제는 12억이 넘어가면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 분양가 12억의 상한선을 없애서 분양 가격이 예를 들면 15억이든지 20억이든지 분양 가격에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근데 이게 왜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냐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되면 분양 가격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이 분양 가격이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이유들은 많을 텐데 요걸 내려주지 못하니까 이제 대출은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문제고요. 결과적으로 이 중도금 대출이 끝난 다음에 벌어질 일은 잔금 납부인데 이 높은 분양 가격을 언젠가는 감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결국 이제부터는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분과 없는 분들의 격차가 심해질 거다. 요거 생각해 볼 문제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허그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을 인당 5억까지 해줬는데요. 요 인당 보증 한도도 없앤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보증 한도만 없애는 건지 보증 건수까지 제한을 안 두는 건지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하겠네요. 건수까지 제한을 안 둔다 그러면 중도금 대출을 하나, 둘, 셋, 네 개 현장을 다 받을 수 있잖아요. 말이 없는 걸로 봐서는 요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해당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알아보세요. 그래서 요건 언제부터 되냐면 23년 1분기 내에 시행한다 그래요. 그냥 HUG에 내규만 개정하면 되는 거니까 요건 뭐 문제없이 빨리 되겠죠. 그리고 5번. 저는 요게 가장 기쁘면서도 슬퍼. 왜냐면 제 주변에도 특별 공급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특별 공급이 지금까지는 분양 가격이 9억을 초과하면 특별 공급 물량 자체가 배정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9억을 초과해도 특별 공급이 배정이 된다는 건데요. 근데 이게 좋은 일인데 왜 슬프냐면 요번에 둔촌주공 분양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25평인데도 9억이 넘어서 특별 공급이 없었죠. 근데 이제는 9억이 넘어도 특별 공급을 해준다는 건 반가운데 이제 핵심지의 25평은 그냥 9억을 넘는구나. 요걸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는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요게 특별 공급의 취지와 부합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러네요. 어쨌든 요거는 23년 2월까지 규칙을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2월 이후에 분양하는 물량부터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내용이었고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지금까지는 1주택자가 추첨제로 청약에 당첨이 되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집을 이 당첨된 집에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내에 처분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요거를 폐지해 주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급해서 적용할 예정이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1주택자인데 추첨제로 당첨되신 분들 있죠? 청약하시기 전에 기존 주택을 언제까지 팔겠다라고 처분 서약서 쓰신 분들 이분들이 이제 이 집 안 파셔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1주택자 대부분들은 자금 계획 때문에 파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어쨌든 이거를 처분해야 되는 의무는 앞으로도 사라지고 기존에 처분해야 될 의무가 있었던 분들의 의무도 사라진다. 그게 요 내용이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3년 2월 이후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반가운 얘기.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일명 우리가 줍줍이라고 했던 거 있죠. 1순위 모집하고 2순위 모집하고 당첨자를 선정하고 하는데 여기서 당첨 포기하신 분들, 뭐 계약 취소되신 분들 꼭 나오잖아요. 요걸 이른바 우리는 줍줍 물량이라고 그랬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 줍줍 물량이요. 무주택자만 신청을 할 수가 있었어요. 무주택자만. 근데 이번에 이 무주택 요건을 폐지해서요. 집이 있으신 분들도 이 줍줍 물량을 신청하실 수 있게 됐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3년 2월에 개정해서 시행할 예정이라 그래요. 그리고 허구의 PF 대출 보증 확대.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공급을 해주는 분들을 위해서 이 아파트를 짓는 분들도 대출을 받아서 짓는데 일단 공급자들 입장에서는 대출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자금 조달이라 그러고요. 요 대출을 받기 전에 브릿지 대출이라는 걸 받아요. 그리고 본 대출을 받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요 보증 규모를 확대해서 이렇게 자금 확보를 원활하게 해준다는 내용이고요. 공급이 위축되는 것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이 위축되지 않으려면 미분양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분양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대출을 원활하게 해주더라도 앞에서 보셨듯이 이제는 분양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커졌는데 그렇다 그러면 미분양이 날 확률도 커진 거잖아요. 분양 가격이 올라가고 미분양이 나면 그 다음 발생하는 일은 공급 감소 효과가 나타나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이 공급 감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급도 올리고 수요도 올리는 요런 상황이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이 부분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원래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급을 막아둔 상태에서 수요를 올려요. 그러니까 정부가 원래 앞날 생각을 잘 못해요. 발등에 불이 딱 떨어져야 하는데 사실 공급 부족은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가 오래됐죠. 근데 눈으로 확인되는 게 없어요. 근데 가시적으로 확인되는 게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공급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는요. 특이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특이한 상황. 지금 다 잘 아시겠지만 매매 가격, 전세 가격, 그리고 월세 가격까지 다 조정 중이잖아요. 전월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매매 가격은 폭락 수준이죠. 이런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전국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전국적으로 같다는 거는 이거는 이 현상이 벌어지는 원인도 같다는 거예요. 요거 많이 말씀드렸지만 본질적으로 수급 때문에 가격이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수급이 다르기 때문에 오르는 지역이 있고 내리는 지역이 있고 가격 방향이 다른 게 맞거든요. 정부도 지금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원인. 지금은 이 원인이 중요한 거예요. 이 원인이 변수니까요, 변수.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부터 아주 빠르게 규제를 풀고 있어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죠. 얼마 전에 둔촌주공이라는 곳이 분양을 했는데 여기가 12,000여 세대가 되는 아주 대단지란 말이에요. 여기 분양 가격을 떠나서 주변 가격들이 쭉쭉쭉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 자체가 없어졌다고 판단하신 분들 때문에 여기가 미계약이 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뉴스나 기사들로 이미 많이 접하셨을 텐데 지금 정부는 이걸 막고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아주 빠르게 완화했다.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인데 뭐 맞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가 미분양이 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정부가 지금 이러고 있지 않겠냐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여기가 지금 당장 미분양이 나면 결과적으로 미래의 공급이 부족해지는 것들은 다른 거 다 떠나서 매수 심리가 확 꺾일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꺾일 가능성이 크겠죠. 청약 경쟁률은 더 줄어들 거고요. 미분양은 더 늘어날 거고요. 가뜩이나 거래가 안 되는데 거래는 더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는 던지는 매물들이 더 많이 나올 거고요. 사람들은 집을 사지 않겠죠. 그럼 결국 전세나 월세를 택할 거고 임대료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좀 장기적인 문제고 당장 벌어질 일은 오히려 매매 가격이 여기서 더 폭락을 하면 여기 어디선가는 역전세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기존에 전세 가격이 5억이었는데 이 던지는 매물들이 많아지고 던지는 매물들이 안 팔리니까 이게 전세 매물들로 바뀌면서 전세 매물들이 많아지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데 만약에 전세 가격이 여기서 4억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지금 집주인은 이 1억을 당장 구하기가 힘드니까 못 돌려주는 현상, 요게 역전세 현상인데, 이렇다 보니까 요런 매물들이 강제 집행 경매 물량으로 많이 나오죠. 경매 물량으로. 그리고 여기서 매매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 기존에 이분들이 대출을 받을 때요. 은행에서 이 대출을 해줄 때는 이 담보 가치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서 대출을 해준 건데, 이 담보 가치가 떨어지니까 뭔가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어떤 액션을 취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경매 물량들이 또 많아질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서는 이 변수라고 표현했는데, 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가격이 다 빠지게 만든 이 변수, 이게 지금은 금리잖아요. 금리 때문에 힘들다는 거는 이자 감당이 힘든 거고요. 그러면 이 이자 감당이 힘든 분들의 매물들이 또 경매로 나오겠죠. 경매로. 요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죠. 이게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많은데,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복잡하실까 봐. 어쨌든 지금 정부는 막고 싶은 거다. 더 이상의 폭락을. 그러니까 요거를 정부는 지금 막고 싶은 거고요.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전부터 정부의 스탠스는 확실한 완화로 돌아섰는데, 지금은 속도를 아주 빠르게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미분양들이 계속 생기면 당장은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또 미래의 공급까지 부족해질 거니까 지금 둘 다 막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요거고요. 이 원인, 가장 큰 원인이 금리잖아요. 금리. 지금 시중에 돈이 어디 들어가 있죠? 이 금리 때문에 지금은 부동산 투자보다 은행에 돈을 넣어놓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에 은행에 돈이 있을 텐데, 여기 있는 돈이 시장으로 많이 나오면 얘가 폭락이 아니고 다시 폭등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거래량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거래량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 폭락 자체가 정말 폭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일부 이유이씨 던지는 매물들이 만들어낸 폭락이거든요.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 은행에서 돈이 많이 나오면 어쨌든 이 폭락이 다시 폭등으로 바뀔 수 있고요. 지금 폭락 수준이 30%에서 40%가 됐잖아요. 올해는 보통 이렇게 폭락을 했거든요. 그럼 이게 다시 회복만 해도 3, 40%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이 은행에서 나오는 돈, 이 돈을 나름 조절하다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일단 이 돈들은 주택 시장으로 좀 흘러 들어가게 하는데, 이걸 어디 한 곳으로 쏠리게 하지 않고 넓게 퍼뜨려서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요 집중되는 요 한 곳, 여기를 건드리면 요게 또 폭등이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또 빼놨는데, 그게 강남 3구와 용산인 거고요. 이렇게 해서도 정부가 원하는 거래가 안 살아나면 여기마저 풀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과연 거래가 살아날까요? 일부 거래는 살아날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들의 거래.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게, 규제를 아무리 풀어줘도 일단 이 원인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매매가 쪽에서 생각하면 이자 감당이 힘들고, 전 월세 측면에서 보면 이 원인이 해결이 안 된다면 월세로 거주하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은 계속될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DSR을 계속 묶어놨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지금 집을 사야 하나요? 이 문제가 남잖아요. 일단 저는 지금은 다주택을 준비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다주택을 준비할 때, 앞으로 다주택을 지금 준비할 때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지금 꼭 다주택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2주택까지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무주택자는 당연히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건 왜 그러냐면, 이번 정책들로 인해서 저는 가격이 이렇게 반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반등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요 금매 때문에, 금매가 소진될 것이기 때문에, 금매든 급금매든 요게 소진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이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도 요 급금매를 못 잡으시거나 이 임대 가격이 감당이 가능하신 상황에서 만기가 오래 남으셨다면, 그리고 어차피 내가 급금매를 잡을 상황은 아니고 급금매를 잡기도 힘들다, 그러면 기다려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왜냐면 지금 급할 게 없어서 그래요. 급할 게 규제 지역도 더 풀릴 수 있고요. 취득세도, 양도세도 집을 사시는 분들에게 더더더 유리한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급금매가 아니면 더 기다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만약에 이전 시장처럼 반등을 해서 집값이 쭉 다시 올라가면 어떡하냐?
그렇게는 안 될 가능성이 더 큰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래도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임대 가격, 요 임대 가격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서 그래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요걸 또 해지할 수 있는 게 있죠.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될 놈이나 여기에는 분명히 투자 수요가 불뜰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지금 가능하다면 무주택자분들은 요런 걸 노리시고 1주택자분들도 요런 걸 노리셔서 2주택을 가시는 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다고 보는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생각이고 이 원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자꾸 불안해서 그래요, 이게. 일단 지금 경기 자체가 너무 불안정해요. 이 공통적인 원인들로 인해서 우리랑 가장 밀접한 투자처를 보자 그러면 주식이 있는데 이 주식도 빠졌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주식은 부동산을 선행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에게 주식과 부동산의 다른 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상황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자꾸 말을 바꾸는 게 아니고 이전에는 금리가 부동산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현상은 지금 금리가 모든 자산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전에 그렇게 많이 푼 돈을 지금 다 어디다 소각시켜 버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언젠간 다시 돌 텐데 그때는 주식시장으로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지난 다음엔 또 다른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서 이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요건 인정하시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굉장한 혼돈의 시장입니다. 시장이 혼돈스러운 만큼 저도 어떤 결론을 못 내드리고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섣불리 어떤 판단을 하지 마시고요. 아직 이 큰 시장의 방향이 바뀌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 혼돈 속에는 항상 큰 기회가 있어 왔고요.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총알은 한정적이잖아요. 누구나 다 한정적인데 이 한정적인 총알로 최대한 부자 되는 선택을 하시기 바라는 마음이고요. 이런 마음에서 오늘도 참 영상이 길었는데 끝까지 봐주셨다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의 집 걱정을 함께 드리는 집맨들이었습니다.